상옥과 소영은 3박 4일 동안 그런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처가댁이 풍습대로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은 처가에서 보내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상옥과 소영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서툰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것이다. 소영은 매사에 열심이었다. 결혼 전까지 7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슈퍼마켓도 미련 없이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상옥이 운영하는 공장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러나 상옥이 마음은 소영처럼 그러지를 못하고 온통 인천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상옥이 결혼식을 올린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수빈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여 죽을 지경인데도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옥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최선주였다. 최선주는 이른 아침에 상옥이 집을 찾아와 너스레를 떨고 있다. 보소 제수씨요. 미안하지만도 늙은 새신랑 하루만 빌려주소. 늙은 새신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내사 저놈아가 딱 하루만 필요한 기라요. 미안하지만도 늙은 새신랑 하루만 빌려주소. 하루씩이나요? 전 1시간만 없어도 안 되는데. 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좀 있는데 서울 지리도 잘 모르고 혼자 가기가 심심해가 그런다 아인겨. 그러이 오늘 하루만 빌려주소. 새해는 비싸게 낼게예. 상옥은 그제야 최선주가 너스레를 떠는 저희를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세요. 그럼 빌려드릴게요. 여행시켜주고 새까지 준다는데 일거양득이네요. 상옥은 소영이 허락이 떨어지자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상옥의 마음은 이미 인천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보니 두 분이 사전에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최선주와 사전에 약속한 것은 아니었으나 상옥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빨리 외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이봐 최선주 뭐라 말 좀 해주라고. 알았어요. 어서 다녀 들어오세요. 재미있는 여행 되세요. 상옥은 최선주의 마음씀이 한없이 고마웠으나 소영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가 않았다. 최선주 역시 집을 나서서 고속터미널까지 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소영을 속인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서울행 고속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상옥아, 내는 타살일보 직전인 거 니는 아나? 상옥은 최선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타살일보 직전이란 게? 니 참말로 대학말 먹은 게 사실이가? 니 우째 그리 형광등맨기로 뿌였노? 내가 타살 직전이라 하는 것은 내가 니를 이렇게 빼돌려가 첫사랑 여행가 도끼시킨 것을 소영씨나 그 가족이 알게 되는 날이면 내는 그들에게 맞아 죽는다 이 말 아이가? 남에게 맞아 죽으면 그게 타살 아이고 뭐고 일마야.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최선주는 다름 아닌 두 사람을 결혼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던가. 그러나 상옥은 장난기가 동했다. 그건 그래. 최선주 말이 맞아.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니 그렇게 사돈 남말하듯 하기가? 나는 처음부터 나 중매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오늘도 인천으로 빼돌려달라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아무 죄도 없는 거야. 이 모든 사건은 최선주 내가 연출한 거니까 어떻게 되든 모두 내 책임이라는 거 명심이더라고. 최선주는 상옥을 쏘아보았다. 와 정말 배신감 느끼네. 그래 오이야. 맞아 죽어도 내 혼자 죽을 테니까 내 니는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벽에다 똥칠 팍팍 하다가 죽으라 일마야.
상호가 최선주가 시간의 무료함을 싱거운 농담으로 때우다 보니 어느새 수빈이 입원해 있는 인천의료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병실에 들어서는 것을 본 수빈은 거의 기절할 만큼 놀라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놀랄 것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수빈이 너를 잃은 대가로 좋은 친구를 주셨거든. 상욱이 걱정하던 것보다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팔과 다리에 깁스를 했던 수빈의 두 팔은 자유스러워졌고 이제 다리에만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승윤이 아빠는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 수빈이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내 남편은 어떠니?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랑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은 많이 회복되어 간다고 해요. 어머님과 아이들은? 어머님은 집에 계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요. 상욱과 수빈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최선주는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거의 2시간 가까이 보이지 않던 최선주가 불쑥 나타나 그만 내려가자고 했다. 그러나 상욱은 쉽게 돌아설 수가 없었다. 수빈씨,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심도. 하지만도 낙심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모 언제라도 나에게 연락하소.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심도.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보다도 무슨 도움을 바라겠어요. 오빠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부턴 제 힘으로 열심히 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내려가세요. 수빈씨, 열심히 사소. 건강하시고. 그러고 앞으로 한동안 상욱을 볼 수 없을 깁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선주는 수빈과의 인사를 마치자 상욱을 독촉했다. 버뜩 일나거라. 막자 탈락하모 서둘러야 된다 아이가. 상욱은 지갑을 털어 한사코 사양하는 수빈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 한스럽구나. 수빈아, 정말 미안하다. 저만큼 앞서 내려가던 최선주가 상욱에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일마 이거 준영이 이별하는 기가. 버뜩 가자. 시간 없다. 상욱은 최선주에게 강제로 끌리다시피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으나 울산행 막차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우와, 이거 사람 미치겠다 아이가. 이자 웃잖아 일마. 웃자긴 뭘 웃자노. 미끄러진 김에 쉬어간다 하잖아. 그래가. 가자. 어디로? 여관으로. 와, 여관으로 가나? 아니면 택시 타면 안 되나? 울산까지? 돈은 있어? 돈이 무슨 필요 있나? 돈 없으면 택시 안 탄다 나는. 와, 안 타노 급한데. 택시비 없으면 삼천교육대 가면 되는 거지. 최선주는 막자를 놓쳐버린 분풀이를 상욱에게 하고 있었다. 만에 하나라도 오늘 밤 울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입장이 몹시 난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끌당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에 말이다. 우리가 오늘 밤에 집에 못 들어가면 내일은 조상 치르는 날인기라. 어떻게 좀 해보거라 일마. 최선주 걱정 말거라. 아, 사내가 덩치값 좀 하거라. 죽으면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을 것이고 죽는다 해도 혼자 죽지는 않을 테니 엄살 그만해. 태평이다 니는. 니는 그래도 첫사랑이라도 보고 죽으니까네 억울할 거 없지만도 내는 먹고. 상욱과 최선주가 막자를 놓치고 난감해 있는데 고속버스 안내양 하나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주는 그 안내양을 불러세웠다. 보소, 말씀 좀 물읍시도. 물어보이소. 아가씨도 고향이 경상도입니까? 아이라이에 서울 토박이라이에. 그라모 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겨. 그거는 내 맘 있고 이에 물어볼 거라 버뜩 물어보이소. 내사 갈 길이 바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도 갈 길이 되게 바빠서 그러는데 이에 지금 울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안내양 아가씨는 시간을 확인하면서 급하게 말했다.
어머,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울산까지 바로 가는 것은 없고요. 어쩌면 경주까지 가는 막차가 있을 거예요. 빨리 가보세요. 아, 그래, 예. 고마심도. 시간이 좀에만 있어도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긴데 되게 섭섭하네, 예. 안녕히 가시소. 상호가 최선주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와 경주행 승강장으로 와보니 이미 버스는 문을 닫고 서서히 후진을 하고 있었다. 가까스로 경주행이나마 탈 수 있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나의 생명의 은인인기라. 우에 한모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 생명의 은인 찾음, 연락 주시면 후사겠음. 이렇게 신문에 광고 내면 되겠다. 최선주는 상옥의 말에 대꾸도 없이 어느 틈에 코를 골며 깊은 잠이 들었다. 상옥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 상옥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마음씨 좋은 형님 같은 너그러움으로 위로해주고 짜증스러워할 때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상옥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상옥이 일생에 이러한 친구를 얻었다는 것은 가장 큰 행운이었다. 최선주는 깊은 잠이 들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상옥의 마음은 우울했다. 건강하지 못한 수빈을 그대로 두고 떠나온 것이 가슴 아팠고 시간에 쫓겨 현식이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하지만 상옥이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던가. 수빈은 이미 타인의 아내가 되어 그가 보호해 주어야 할 남편과 아이가 셋씩이나 있지 않은가. 상옥도 이제는 애틋한 마음뿐 그들 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일마 일어나거라. 무신 잠을 그리 세상 모르고 쎄리잖아. 상옥이 최선주의 굵은 목소리에 정신이 들어 찻장을 내다보니 어느새 경주터미널에 도착해 있었다. 상옥은 대구를 지나쳐 올 때까지도 잠들지 않았고 최선주는 그때까지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상옥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최선주는 잠이 깨어 상옥에게 큰 소리를 쳤다. 니 그리 속이 편하나? 갈 길이 천리나 남았는데 잠이 오나? 그래, 너 잘났다. 내 팔뚝 굵어 임마. 잔소리 말고 포트 구그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로터리로 가모 울산 가는 총알택시 전진기라. 그들이 로터리에 와보니 최선주의 말대로 울산 쪽으로 향한 합승 택시가 수십 대나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울산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많은 합승 택시가 있는 것을 확인한 상옥은 갑자기 배가 고팠다. 생각해보니 아침도 변변치 못했고 점심에 우동 한 그릇밖에 먹은 것이 없었다. 최선주, 뭐 좀 먹고 가자. 배가 고파 못 가겠다. 그래, 내도 마찬가지다. 상옥과 최선주는 주차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간단한 식사와 안주를 주문해서 몇 순배 술잔도 돌렸다. 최선주, 오늘 고마웠다. 정말 고맙게 생각해. 일마, 아부는 그만해. 그러고 앞으로는 얄짤 없으니까네. 소영씨 사랑하고 생업에 충실하거라. 알겠나? 그래, 알았다. 내 말 명심하고 잘 살아볼게. 하모, 그래야지. 네 앞으로 두고 볼 기다. 좀에만 삐딱선 타모 가만두지 않을 기다. 나중에 후회 말고 내 말 단단히 듣거라. 얼큰하게 술기운이 오르자 최선주는 자꾸만 상옥을 타이르려 했다. 그래, 명심하는 거는 명심하는 거고 아 너도 임마 허점이 많은 놈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너 임마 솔직히 말해. 너도 수빈이가 보고 싶었던 거 아니야? 임마 길 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게시한다고 너는 내 덕에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봐 임마. 그들은 몇 병의 소주를 더 마셨다. 두 사람이 더 이상 깊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수빈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뻥 뚫려 시린 가슴에 술을 부어 데우고 있는 것이었다.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최선주. 또 뭐고? 내가 병원에서 수빈이와 함께 있을 때 말이야. 너는 거의 2시간이 넘게 어디를 다녀왔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수빈이와 내가 처음 만나는 거라서 자리를 피해준 것도 아닐 테고. 그 시간에 어디서 무얼 했는데? 최선주는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알 거 없다. 내 잠시 볼 일이 있어가 어디 다녀왔는기라. 그라이 더 이상 묻지 말거라. 아니야, 나는 알아야겠어. 꼭 알아야 해. 꼭 알아야겠다는 상욱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최선주는 입을 열었다. 결국 니는 알게 될 거니까네 말해주마. 내는 병원비가 걱정이 돼가 원무과에 알아보니까네 네가 이미 많은 돈을 보관해 두어 병원비는 걱정이 없어가 수빈 씨 집으로 가보하는기라. 그랬구나. 내가 정신이 없어 집에까지 신경 쓰는 걸 깜빡 잊었구나. 그래, 집은 어떻게 찾았고 형편은 어떻든가? 집 주소는 원무과에서 알아가. 집에 찾아가 보이 잘 찾아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기라. 집 안에 들어가이 마침 집세 때문에 집주인과 언성을 높이고 있는기라. 그 집이 새 집이었구나. 그래, 사정을 들어보니까네 옆집 402호가 집주인인기라. 사정을 딱 해가 보증금도 없이 월세를 주었는데 벌써 몇 달째 집세를 밀렸다 하는기라. 참 보기가 딱한기라.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 그동안 밀린 집세 내주고 1년치 선불 줬다 아이가. 그러고 쌀가게 들러가 쌀 몇 가마 값을 선불 주고 왔다. 상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어려운 생활을 겪어야 하는 수빈 어머니, 아니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현식 어머니의 처지가 한없이 안타까웠고 최선주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감사해서였다. 고맙다 최선주. 정말 큰일을 했구나. 최선주 정말 고맙다. 상욱과 최선주는 마음껏 술을 마셨다. 그리고 먼 동이 틀 무렵에야 울산에 돌아왔다. 짧은 행복. 상욱은 결혼을 한 뒤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체험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어디를 가건 어디에 있건 바쁠 것도 바쁘지 않을 것도 없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인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결혼이란 걸 하고 보니 우선 시간 개념이 분명해야 했다. 어디를 가면 가는 곳이 분명해야 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마칠 수 있으며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가 분명해야 했다. 그런데 상욱은 그게 잘 되질 않았다. 상욱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바쁠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소용은 아니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철저했다. 상욱이 운영하는 공장도 그랬다. 상욱이 결혼하기 전에는 일거리가 있으면 좀 늦게 끝나기도 하고 일감이 없으면 아무 때고 퇴근을 시켰다. 그런데 소영이 안주인이 되고부터는 그런 무질서가 사라졌다. 일감이 없어도 퇴근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고 약간 바쁜 일감이 있어도 퇴근 시간은 철저히 지켜주었다. 특별히 야근이라도 해서 나쁜 길을 맞출 수 있다면 정확한 시간 외의 수당을 지불하고 일을 시켰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한 것 같았으나 차츰 익숙해지니까 모든 것이 편하고 좋았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달라진 점은 공장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졌다. 무언 중에 일감이 없는 날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공장을 그 정도 변화시켜 놓았으니 사는 집은 말할 것도 없었다. 우선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상욱의 옷차림이었다. 결혼 전에는 대강 편한 대로 입고 다녀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 뒤에는 언제나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 다녀오면 우선 손발을 씻어야 했다. 처음 한동안은 불편하고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알아서 했다. 많지 않은 형제지만 종과의 종부로서는 손색 없이 잘해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다.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싶었다. 호랍이 사는 집에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가 사는 집에는 은이 서말이란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상욱이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었다. 공장이 깨끗해지고 집이 깨끗해지고 사람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욱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밖으로만 떠들던 상욱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 모든 변화는 소영이 헌신적인 노력과 이해의 소산이었다. 상욱은 그러한 소영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소영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제 상욱이 결혼하여 제3의 인생을 시작한 지도 어언 1년여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있으면 결혼 1주년이었다. 상욱은 장생포 최선주를 불러내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다. 최선주는 상욱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만약에 최선주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쯤 상욱은 추하게 늙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래, 내다. 오늘 밤에 좀 만나자. 와, 오늘은 엄청께서 휴가라도 주드나. 너 내가 그렇게 공처가로 보이니? 아이 경처가가. 내가 공처가인지 경처가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밤 나 좀 만나자. 할 일 있어. 그리고 나오면서 내 마누라 반지 한번 껴보고 나와라. 너의 어느 손가락에 맞는지 꼭 껴보고 나와야 돼. 알았어? 밤중에 반지는 와.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알았다 일마. 그래, 어디로 가면 되나? 초원에서 만나자. 니 지금 초원이라 했나? 그래, 초원. 니 또 내한테 부탁할 거 있지? 니 내보고 초원으로 나오라 하모 겁부터 난다 아이가. 그래, 오늘은 또 무슨 부탁이고? 그건 최선주의 말이 맞았다. 상욱은 늘 그랬다.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초원으로 불러내어 상의하고 부탁했다. 그날 밤 상욱은 최선주와 기분 좋을 만큼 술을 마셨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들이노 브랑코로. 안심해. 오늘은 아무런 부탁도 없으니까 기분 좋게 마시라고. 그래도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다.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면 내는 그만하고 들어갈란다. 그래 그럼 나도 그만 마실 거다. 가자 그럼. 가다가 한 곳만 들르면 되니까. 들를 곳이 어디고? 잠자코 따라오면 된다. 상욱은 술값을 계산하고 최선주를 데리고 가까운 보석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니 미쳤나? 갑자기 보석상은 웬일이고? 너 언젠가 나보고 형광등맹이로 뿌옇다 했지? 오늘 밤은 내가 형광등이다 임마. 와, 내가 형광등이가? 보석상이 왜 왔겠니? 보석을 사러 온 거지. 보석상에서 김밥도 파나? 잔소리하지 말고 반찬을 골라봐라. 갑자기 보석은 와? 너그 형수 드릴락한다. 와, 떱나? 와, 일마 이거 사람 됐구마. 그래, 잘 생각했다. 비싼 걸로 하나 사드리거라. 그러니까 좋은 걸로 골라달랬잖아. 일마 누구 마누라 줄 낀데 내가 어이 고르나? 네가 골라라. 난 평생 보석상에 처음 와보는 거다. 그거는 내도 마찬가지 아이가. 그러지 말고 주인 아재에게 골라달라 해라. 상욱은 보석상 주인에게 부탁했다. 여러 모양의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놓았다. 상욱은 진주가 박힌 예쁜 반지와 목걸이 한 세트를 골라들고 최선주에게 보였다. 어떠니? 괜찮아 보여? 그래, 좋아 보인다. 그걸로 하거라. 와, 우리 제수씨 오늘 밤 기분이 좋아가 뒤집어질 끼다. 히히. 자, 내가 한번 껴봐라. 와, 내가 여자 반지를 끼노? 내가 아까 말했잖아. 누구 마누라 반지 한번 껴보고 오라고. 우리 마누라하고 누구 마누라하고는 사이즈가 틀릴 낀데? 우리 마누라 손가락은 욱시게 굵은 기라. 우리 마누라가 끼면 맞겠구만은 누구 마누라에게는 너무 글기다. 그럼 하나는 되었고. 아저씨, 이거하고 똑같은 모델로 이보다 작은 사이즈로 반지와 목걸이를 세트로 예쁘게 포장해 주십시오.
일마, 이 비싼 걸 한 번에 2개씩이나 사나? 니 간도 크대. 기왕 지른 거 홀랑 받고 줄 안 하더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가. 사내가 주면 화끈하게 주는 기라. 최선주와 상욱은 보석상을 나왔다. 최선주는 기분이 좋다면서 2차로 한 잔 더 하고자 했다. 최선주는 상욱이 소영에게 선물하는 것을 자신보다 더 좋아했다. 상욱과 최선주는 다시 초원으로 돌아와 유쾌하게 양주 한 병을 더 비웠다. 상욱아, 네 의에 선물할 생각을 다 했디나? 너 모르고 있니? 내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 맞다. 벌써 1년이 됐디나. 상욱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꿈만 같았다. 한마디로 희비가 교체하는 1년이었다. 마음은 온통 인전이 수빈에게 달려가 있었고 영혼 없는 빈 껍질은 소영 옆에서 초조한 날을 보냈다. 공장일과 집안일에 동분서주하는 소영에게 그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가슴 졸여왔던가. 그러나 이제는 수빈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상옥도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최선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영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최선주는 상옥을 대신해서 수없이 인천을 오르내려 이만큼이나마 안정을 찾은 것이었다. 상옥아, 네 이제 수영씨 사랑하나? 글쎄, 모르겠다. 이것이 사랑인지. 하지만 수영이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마음이 편해. 그라뭐 댕기라. 와, 그런 말 안 있드나. 쉽게 뜨거워진 마음이 쉬 식는다 안 하더라. 니는 앞으로 잘 살 끼다. 수영씨 인물도 그만하모 남한테 빠지는 인물도 아니고 심성 또한 얼마나 곱고 예쁘노. 니한테는 복덩인기라. 앞으로 재수씨한테 잘해드리거라. 상호가 내사 오늘 참말로 기분이 째지게 좋다. 고맙대 이 문딩아.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찾게 된 것은 모두 최선주의 은혜를 생각해. 최선주의 고마운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볼게. 고맙다 최선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아주 작은 마음의 선물이다. 받아다오. 상욱은 한 세트의 반지와 목걸이를 최선주에게 내밀었다. 아니다. 이것은 소영씨에게 줄 선물 아이가. 아니야. 소영씨에게 선물할 거면 왜 똑같은 거로 사니? 이건 재수씨에게 드리려고 산 거야. 너 결혼식에 참석도 못했고 시도 때도 없이 너를 빌린값이라고 해두자.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다. 이 반지는 내가 산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재수씨에게 선물한 거라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최선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상욱을 바라보고 있다. 마 그래. 네가 너그 형수님 드리려고 마음먹고 샀다고 하니까네. 전해주기는 하는데 그라모 오늘 밤 우리 마누라 기절조붕해가 띠비질 게 분명한데 그게 문제인기라. 그러고 내 거 주고 뺨 맞는다고 엉뚱한 유죽은 없을지 모르겠다. 상욱은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물론 진주반지 하나로 최선주에게서 받은 감사함을 보상했다는 마음보다 상욱의 선물을 순수하게 받아준 최선주의 마음 때문이었다. 최선주,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고 가거라. 와,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때가 참 좋다. 아마 전생에 너와 나는 부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일마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말거라. 내는 그렇지 않은 기라. 내는 말이다. 내가 눈에 안 보이면 되게 보고 싶은 기라. 하지만도 딱 눈에만 띄면 웬수라. 그리고 겁이 실실 나는 기 저놈아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해가 내를 놀래킬까 걱정이 되는 기라 일마.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많았지.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별로 없을 거다. 어이야, 제발 그래만 둬고. 상욱과 최선주를 태운 택시는 상욱이 집 앞에서 멈추었다. 다 왔다. 내리자. 아니다. 오늘은 그냥 갈란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술도 적당히 취했으니까네. 그리고 오늘 밤은 무드 좀 잡거라 임마. 여기 술 있잖아.
아까 너랑 나랑 와인 한 병씩 샀잖아, 임마. 그거 딱 한 잔씩만 하고 가는 거야. 어서 내리라고, 임마. 최선주는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는 상욱의 권유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상욱은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매끄러운 포장지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또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거기에는 아직도 냉기를 잃지 않은 와인병이 손에 잡혔다.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 손으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아내와 함께 마실 술도 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찡하게 울리는 것 같았다. 상욱 자신은 평생 여자를 위해 선물 같은 것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은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도 한 여자를 위해 보석을 살 수도 있고 와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대문 앞에 누구세요? 현관의 불이 환하게 켜지며 소영이 슬리퍼를 끌고 쟁걸음으로 대문 앞으로 나왔다. 나야.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최선준이 만났어요? 소영은 대문을 열고 상욱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물었다. 술 많이 마셨어요? 정말 재미없어. 상욱은 소영의 부축을 받아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애들은? 애들 시간 넘기는 거 보셨어요? 항상 어른이 문제지. 꿀물 한 잔 타드려요? 알았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소영은 곱게 눈을 흘기며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니야. 꿀물은 그만두고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는 유리잔 2개만 가지고 와. 유리잔은 뭐 하게요? 상욱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기대하시라. 짜자잔. 상욱은 와인을 꺼내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어머, 와인 아니에요? 정말 저하고 마시려고 일부러 사온 거예요? 알았어요. 소영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결혼하여 내일이 1년인데 상욱은 단 한 번도 소영을 위해 뭘 사들고 들어온 일이 없었다. 아마도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거라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소영은 과일을 예쁘게 깎아 접시에 가지런히 담고 예쁜 유리잔 2개를 내왔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멋있게 안주 만들어 놓는 건데 기왕이면 촛불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잠깐만요. 소영과 마주 앉은 탁자 위에 2개의 촛불이 밝혀졌다. 탁자 건너편에 상욱과 마주 앉은 소영.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소영의 앞머리가 평화로워 보였고 촛불에 반사되는 맑은 눈빛은 아름다웠다. 소영이 술을 따르기 전에 소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일이 우리의 결혼 1주년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네, 그럼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기억하나 보려고. 소영이 눈가에 이슬이 반짝였다. 소영이, 나는 소영이와 결혼하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소영이와 결혼하게 해준 최선주에게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결혼해서 1년 동안 나는 소영이에게 너무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해. 그 죄가 무엇인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세월이 가면 소영이도 모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소영이는 그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리라 나는 믿어.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당신 소영이와 가족들만을 사랑하고 따뜻한 남편, 따뜻한 가장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난날의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믿어주길 바라.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어. 그리고 고생 많이 했고. 소영은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다. 상욱은 소영이 그 진한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영이 술잔에 와인을 가득 부었다. 그리고 자신의 술잔에도 가득 부었다. 그리고 상욱은 안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 포장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 있던 진주는 촛불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다.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이건 나의 마음이야. 상욱은 선물 상자를 소영 앞으로 밀어주었다. 소영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머, 선물까지 사셨어요? 아, 이 와인 한 잔이면 충분한데. 소영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상자에서 꺼낸 반지와 목걸이를 촛불에 요리조리 비춰보며 좋아했다. 상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영 곁으로 갔다.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이리 줘, 내가 걸어줄게. 상욱은 소영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목걸이에 고리를 풀어 목에 걸어주었다. 소영이 우윳빛 하얀 목선이 아름다웠고 코끝에 스며드는 머리 내음이 향기로웠다. 오늘은 제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반지 하나에 그렇게 행복해? 아니에요. 당신의 선물만이 아니에요. 신우이한테도 선물을 받았고 아이들한테도 받았어요. 선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일생에 이렇게 소중한 선물은 처음이에요. 동생한테도 받았어? 신우이가 그러는데 당신한테는 평생을 살아도 선물 같은 것은 못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좋은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이들한테서는 예쁜 추가 카드와 책을 선물 받았고요. 하지만 그 많은 선물 중에 제일 고맙고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일 고맙고 소중한 거? 그게 뭘까? 그것은 당신이 저에게 따라준 와인 한 잔과 고생했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저에겐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당신의 선물 가슴속에 평생 간직할게요. 선물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정말이에요. 수영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래, 그건 그렇다 하고. 그러니까 신우이 올케가 뒷전에서 나만 나쁜 놈 만들었군 그래? 어찌되었든 상욱은 기분이 좋았다. 동생에게도 고마웠고 아이들에게도 고마웠다. 자신의 자상하지 못함을 생각하고 소영을 섭섭하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신경을 써준 것이 감사했다. 그리고 상욱은 소영을 통해 베푸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도 알게 되었다. 소영이 내일 가까운 사람들과 공장 직원들 초대해서 간단한 축하 파티라도 열면 어떨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보내는 게 어때요? 그래? 수영이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상욱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으나 자신이 고집을 피우면 안 그래도 매사에 힘들어하는 소영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 소영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상욱은 소영과 결혼한 뒤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 상욱으로서는 진정한 초야의 밤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난데없이 커다란 화분 한 개가 상욱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아마도 20년생은 되어 보이는 소철나무가 한 쌍을 이룬 화분이었다. 나무에 매달린 커다란 리본에는 축 김상욱 한소영 결혼 1주년 최선주 증이라는 글씨가 선명하였다. 뒤이어 매제가 보낸 것을 위시하여 10개의 화환과 화분이 연이어 들어왔다. 상욱은 그것들을 받으면서 걱정이 앞섰다. 자신의 결혼기념일을 그들이 어찌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데 비해 자신은 그들을 대접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니 큰 걱정이 되었다. 어젯밤 소영이 상욱이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난감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도 없이 최선주 내외가 대문을 밀치고 웃으며 들어왔다. 이야, 이 집에 오늘 무슨 경사 있나? 무슨 꽃들이 이리 많노? 최선주는 자기가 제일 먼저 화환을 보내고도 능청을 떨고 있었다. 재수 씨한테는 나중에 인사합시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최선주 너는 나 좀 보자. 상욱은 최선주를 공장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너 임마 어떻게 된 거야? 화분은 무슨 화분이고 이른 새벽부터 왜 쳐들어왔니? 전화도 없이. 내도 모른다. 이 이른 새벽에 누구 집에 와 있는지.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임마. 정말 모르는 일이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아침에 자고 있으니까 하네. 마누라가 막 깨우는 기라.
그래가 새벽부터 무슨 난리냐 하니까네. 너희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성한기라. 그래가 내는 영무도 모르고 따라온 것 뿐인기라. 그러면 누구 마누라하고 소영이하고 약속이 되었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다. 상욱은 사무실에서 최선주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막내 처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처제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그런데 왜 내가 몰랐어? 형부는 어제 오후부터 안 계셨고 밤에는 사돈 집에서 잤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언니는 왜 내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형부, 어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모두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또 왔어? 가보시면 알아요. 집에 손님 많이 오셨어? 네, 아주 많이 오셨어요. 그럼 나한테는 손님 초대 안 한다고 속이고. 상욱은 꼭 무엇에 홀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최선주와 함께 현관문을 들어선 상욱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상욱이 이전 고향집을 떠나온 뒤로 자신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본 일이 없었다. 언제나 아이들하고 상욱밖에는 없었다. 상욱은 이렇게 많은 가족과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상욱과 가까운 가족들이 넓은 거실에 가득 차 있었다. 상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상욱은 현관 입구에 서서 울먹이며 소리쳤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 내 형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제게도 있었습니까? 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게도 이렇게 많은 가족과 형제가 있었는데 왜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외롭게 살았습니까? 상욱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거나 눈시울을 훔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상욱이 자신에게 소중한 가족과 형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였다. 자신에게도 가족과 형제가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가슴 뿌듯한 일이던가. 상욱은 이제 20년 하고도 3년이 걸린 외로운 여행을 마치고 따뜻하고 포근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정착을 한 것이었다. 상욱은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는 지금 당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탕자를 구하기 위하여 소영이 같은 아름다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욱은 격해 있던 감정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그리고 가족들을 해치고 어쩔 줄 모르고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고 서 있는 소영 앞으로 갔다. 상욱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소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고맙다 소영아. 너는 나의 천사다. 소영도 상욱의 허리를 힘주어 감싸 안았다. 그리고 촉촉히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상욱은 소영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일마 이제 그만해라. 배고파 죽겠다. 숙연하던 분위기를 깬 것은 최선주였다. 내 더러워서 더는 못 봐주겠다. 네 재수씨가 그리 좋나? 그래 좋다. 지금 질투하니? 질투 좋아하고 있네. 사내가 좀 싫었거라. 일마 사내는 장계가고 1년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 하나? 분수되는 건 순간이 얼마야. 나는 분수돼도 좋다. 그래? 이제 보이 분수 다 됐구만은. 그라 뭐 밥이라도 좀 도고. 배가 고파 죽겠다. 날 굶게 죽이려고 작정했디나.
소영이 상옥을 가볍게 밀쳐낸 뒤 부엌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상이 차려졌다. 상옥은 참으로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정말 가슴 벅차고 흐뭇한 시간이었다. 상옥은 생각했다. 가정에서 한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무한한 힘과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처음으로 느꼈다.